네,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김석영 교수님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짧게나마 제 생각을 발표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지난해 세종의 정음문자관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은 김석영 교수님의 논문에서 영향을 받아서 많이 쓴 겁니다. 제가 김석영 교수님을 처음 뵌 거는 2003년도, 2005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김석영 교수님께서 2001년도에 그 아세아 문화에서 코리안 알파벳 오브 1446 이런 1446년에 훈민정 그런 책을 내셨는데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서명을 해주셔서 격려를 하시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책 속에 세종의 정음 사상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문 64쪽에 보시면 한글과 훈민정음, 정음이라는 낱말의 풀이가 나옵니다. 넓게 보면 같지만 좁게 보면 한글은 이제 근대 이후에 생긴 기본자 24자를 중심으로 현대 한글을 말하는 거고요. 훈민정음은 조금 전에 최기호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당시에 절박한 문자 동기를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떤 절박한 문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정음은 진짜 사람의 말소리 가면 모두 적을 수 있는 그런 소리 문자를 뜻하는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훈민정음은 과거 문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얘기하면 오히려 그 한글을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과거 문자 만들려고 해서 과거 문자가 된 게 아니고요. 진짜 천지자연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과거 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이 자연의 순리 그대로의 어떤 소리 이치를 담은 문자를 만들다 보니까 정음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훈민 정자 뭐 정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음이라는 다른 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이 이제 그런 모든 소리를 적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 보통 문자라고 한다면 들리는 소리를 그냥 적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약속 기호에 지나지 않죠. 근데 우리 한글은 들리는 소리도 적을 수뿐만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발음하는가 이런 것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혀끝을 우리 잇몸에 대보시오. 그러면 네이라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 발음하는 방법까지도 담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워서 그거를 적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읽고 또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평등의 문자, 민주의 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음이라는 말 속에는 그야말로 자연 생태주의적인 그런 사상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나가 평등하게 소통하고 지식 나누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영 교수님 오셨을 때 이제 디프리 때 이렇게 가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또 함께 막 공부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의 실학자들은 왜 그런 쉬운 문자, 정음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세종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을까?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제가 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선의 실학자들이 그 정약용 선생을 비롯해서 박지원, 이런 박재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한글 사용을 이렇게 거의 안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그 김석영 교수님이 정음이라는 그 글에서 풀어낸 게 뭐냐면요. 우리 훈민정 해례본에 보면 상형이 자방 고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형 뭔가를 다른 게 아니라 본 떴는데 옛날 전자를 모방했다 그런 게 나왔는데 요거를 가장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김석영 교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훈민정음도 그렇고 옛날 고대의 문자도 그렇고 상형의 원리는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자도 갑골 문자라는 걸 연상해 보면 그냥 자연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글자에 본뜬 거잖아요. 그래서 본떴다라는 기본 상형의 원리는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또 같으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이를테면 뭐 개 모양을 한 문자를 만들면서 거기에 개의 이미지와 소리가 담겨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자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의 문자가 있다.
이런 사상은 세종대왕만의 사상은 아니었거든요. 고대부터 내려오던 사상이었다는 거죠. 다만 그 중국의 한자로 이렇게 연상되는 옛날 문자들은 이렇게 소리 의미가 담겼다고 했는데 실제 소리가 담긴 건 아니잖아요. 또 소리를 재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천지전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전의 문자가 있다는 고대 사상을 이어갔대. 그래서 그 옛날 전자를 모방했다는 건 그런 측면에서 모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과학을 적용해가지고 진짜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게 세종의 어떤 문자관이었고 정음 사상이었다는 거죠. 이걸 아주 쉽게 풀어낸 책이 김석윤 교수님의 2001년도의 책입니다. 다만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쓰신 거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어요. 요거를 올해 한글로 풀어서 다시 출판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좀 기대가 되고요. 그 책을 보시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해의 원리, 정음 사상의 바탕이 잘 풀어 있습니다. 잘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성현 교수님 오실 때마다 디프리 때 제가 세종이라는 고은 선생의 시를 낭송하면 그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현 교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던 고은 선생의 세종의 시를 낭송한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고은 저 푸른 하늘에 넋으로 쓴다. 아침 부각 저녁 남산으로 쓴다. 내 족의 잠과 몸으로 내 목숨을 쓴다. 여기 살리라 여기 살리라. 저 해와 아래 오늘을 쓴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여기 살리라. 그 누가 잊어버리느냐. 내 자음인 내 몸 이름 그 이름 내 뜨거운 호장육부로 내 이름을 쓴다. 세종 불멸의 그 이름으로 내 일을 쓴다. 고맙습니다.